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캘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제가 녹음을 바쁜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시장을 읽는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사실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을 읽는 능력이 제가 뭐 탁월하게 좋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할 겸해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곤 했었는데 바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떠오르는 그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도 할 겸해서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주목했던 뉴스는 단 하나였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동결입니다. 원래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런 뭐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나라보다는 아마도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스탠스는 바뀔 수 있지만 이런 뭐 일종의 공조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암묵적으로 같은 이제 여권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히려 좀 선반영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자, 아무튼 캐나다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의 연준이 0.5%, 그래서 즉 이제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0.25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온 조정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좀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 또는 매수를 좀 덜했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다 FMC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을 너무 많이 쥐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해야 될 그 돈이 자금을 좀 많이 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분할 쪽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오늘 그 제가 녹음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고요. 가장 주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보다 그렇게 1년으로 봤을 경우에 전의 고점까지 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좀 끝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정말로 6%까지 간다,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다른 얘기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근거가 크게 없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도 0.5에서 0.25 정도 이렇게 대신 좀 오래 끌고 갈 수는 있다. 이제 이게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 달로 보셔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가 강하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랑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한국에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뭐 달러권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 크게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미국이랑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한국의 경제가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 원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다른 거는 미국 장은 지금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유가를 좀 볼까요? 저도 한동안 안 봤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요거는 유가가 떨어지면 물론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경기가 좋지 않다. 말 그대로 좀 석유가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또 장단점이 있고요.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부각시키느냐. 현재는 유가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여지가 많고요. 오히려 증시가 좀 하락할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오갈 거예요. 근데 아마도 90 넘기고 100까지 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그쵸. 미국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2년물은 기준금리를 보통 반영을 많이 하죠. 보시면은 지금 거의 뭐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은 변동이 좀 크네요. 그쵸? 이게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마켓 같은 경우는 이번에 0.5를 달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영을 안 한 0.25라면 지금 채권을 매수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떨어지는 카드를 잡지 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원래 좀 성향이 위험할 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제가 만약 채권 트레이더라면 사겠죠 지금. 자, 그리고 10년물도 일본이 아니라 봅시다. 미국 10년물을 봐야 되겠죠.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4% 넘겠다는 뉴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4%까지 갔다가 하지만 그쪽 2년물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크게 오르진 않고요. 전고점을 뚫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인데요. 이게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게 길게 가면 좋을 게 없어요. 아무리 은행에서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역마진이 발생하다 보면은 시장에 풀 수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들이 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이게 테슬라 자체에도 지금 현재 뉴스가 있죠. 그래서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빠지는 경향도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잘 오르고 있고 이렇게. 자, 한국 장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약보합이네요. 그렇죠? 큰 의미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자체 문제도 좀 있고요. 그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저점을 한번 이렇게 형성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0점 현재 비트코인이 그 자산 시장이랑 연동이 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주류 자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러라는 이런 자산들이랑 연동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바닥을 다졌다면, 만약에 이번에 0.25를 단행하게 된다면 코인은 반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확 반등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2만 1천, 2만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0.5라면 또 이제 순간적으로 확 빠지겠죠. 그리고 그 금리가 이제 쭉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형성이 된다면 이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일 수 있고요. 그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현재 내가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싶으면 FOMC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성향이 그냥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이제 저점이 같으면 바로 그냥 사버리는데, 그리고 팔 때도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좀 중간중간 트레이딩 하면서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죠. 근데 분할 매수가 좀 안전한 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시장을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크게 뭐 했던 말로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슈가 있다라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또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